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비트코인을 최고로 하는 G7 국가들 간의 글로벌 해시레이트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G7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채굴 하기 시작하면 우주 분야의 경쟁 같은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와중에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 중국의 어리석은 행보에 대한 지적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다수의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이 증시 상장에 나서면서 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 암호화폐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호화폐 개미 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또 시장이 질서를 흐리는 이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NFT 활성화를 통한 암호화폐 시장의 육성 등의 이 4가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4대 거래소 수장들과 모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발표한 건데요. 또한 이 후보는 암호화폐 법제화를 통해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또 공시 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는 감시하고 또 정보 격차를 해소할 보호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이 IC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암호화폐 중에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감독 강화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꾸린 신설 부서가 암호화폐 이해도 제고는커녕 조직의 운영마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부터 가상통화 대응반과 또 가상통화 점검반의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당시 암호화폐 업계는 2017년 말에 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관련 발언에 이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등 국내외 정책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암호화폐 업계 현황 파악과 또 의견의 청취를 위해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했던 이 외부 자문단의 운영은 사실상 2년 전에 멈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같은 시기에 꾸려진 암호화폐 연구를 위한 블록체인 연구반의 활동도 역시 부재한 상황입니다. 거의 1년 넘게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의도 한 번 없던 것으로 드러나 업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암호화폐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확대되자 이 비트코인과 NFT 등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건데요. 미래에셋의 암호화폐 사업 구상이 실행되게 되면 이 암호화폐와 NFT 등을 관리해주는 일종의 코인 은행 출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이 법인 계좌를 활용한 거래가 불가능한데요.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면 분실과 도난 관련 위험 없이 또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 게임 전용 통합 관리 서비스 게임팟에 외부 결제 서비스 연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 결제 비즈니스 기업인 다날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게임팟의 외부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인앱 결제 이외에 새로운 결제 수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또 향후에 각 결제 모듈별로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외부 결제 서비스 연동은 인앱 결제에서 외부 결제로의 유입을 증가시켜 이 게임 내의 결제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마스터카드와 손잡고 NFT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스터카드와 업무 협약까지 체결했는데요. 지금까지 코인베이스에서 NFT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코인베이스 지갑을 연결하고 암호화폐로 결제를 해야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로 NFT를 구매하는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고 판단한 이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결제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이를 위해서 조만간 마스터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의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비트코인의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약화 우려에 한때 가격이 4만 1,000달러 선까지 떨어진 후 현재도 여전히 4만 달러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죠. 가격 상승의 신호가 나와주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시즌 종료다, 올해는 이제 가망이 없다 등등 다양한 의견으로 암울한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전문가 초성으로 만나볼까요? 피읍, 리을, 비읍입니다. 이 S2F 모델을 고안한 유명 애널리스트죠. 바로 플랜비입니다. 최근 플랜비가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운송, 보관 등 모든 측면에서 금보다 뛰어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세 조작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그에 반해 비트코인 시장 조작은 금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더 우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과 관련해서 약세장을 경고하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먼저 초성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은, 비읍, 기역, 리을, 치읓입니다. 이 억만장자이자 골드만삭스 파트너를 지낸 분이시죠. 바로 마이크 노브그라츠입니다. 노브그라츠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암호화폐와 기술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금리가 인상되는 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당분간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날 미 국채금리는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전달이었던 지난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노브그라츠는 중장기적으로 암호화폐 가격 하락을 우려하지는 않는다며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점차 더 많은 전통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재무제표에 포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노브그라츠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장을 우려하는 전문가 또 있습니다. 이응, 리을, 시옷, 키읔, 리을, 기역인데요. 바로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인 알렉스 크루거입니다. 크루거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과 2021년 랠리 전 6월, 7월은 차트가 매우 유사하지만 펀더먼털은 완전히 다르다며 연준 기조는 극단적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또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은 패닉에서 무관심으로 바뀌었으며 변동성 또한 감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요즘같이 약세장이 오래 지속되는 시기에는 적극적인 매매 방법보다는 시장이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줄 때까지 현금 비중을 늘리고 이성적으로 시장을 관망해보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초성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겨냥한 공약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발전과 도움이 되는 모습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오에는 블록체인 데이 플러스에서 실시간으로 암호화폐 차트 리딩 그리고 소통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